안녕하세요, 시윤TV입니다. 일본제 불매운동의 영향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올 들어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의 감소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근 확산한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 역조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 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6억 1,400만 달러보다 20.6%나 줄었습니다. 역대 1월에서 10월 기준으로 따지면 2003년 155억 6,6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를 낸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003년 190억 3,700만 달러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대일 무역 적자가 200억 달러를 밑돌게 됩니다.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010년 361억 2천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입니다. 한국의 10대 무역 상대국 가운데 올해 무역 역조를 보이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대만에 대해서는 올 3분기까지 무역 적자가 2천만 달러도 채 되지 않아 일본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대일 무역 역조가 개선된 것은 수입 감소폭이 수출을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줄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이 줄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까지 대일 수출액은 237억 4,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수입액은 401억 1,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2.8%나 감소했습니다. 올해 일본산 수입 감소율은 2015년 14.7%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업황 부진을 반영해 시설 투자를 조절하면서 일본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 장비 수입을 대폭 줄인 게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제 불매운동으로 자동차, 의류, 주류,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재의 수입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이후 일본 브랜드 자동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경우 대일 무역 적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 환경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이 높아졌다라면서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이를 계기로 고질적인 대일 무역 역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한일 무역 관계에서만 만성적인 대일 적자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제조 장비 및 부품 소재들의 대다수를 일본에 의존해 올 수밖에 없었던 무역 구조에 있었습니다. 2018년 한 해만 해도 반도체 제조 장비 약 62억 달러어치를 일본에서 수입했고 불화수소는 90% 이상, 제조 화학 연료는 42%를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즉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의 중간재 수입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엔화 약세로 인한 소비재 구입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와 같은 의류 소비재 등의 값이 저렴한 이유도 엔화 약세에 따른 원화 절상으로 소비재 수입가가 하락해 빚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싸다고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일본에서는 한국의 주력 상품인 전자전기 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업 구조가 비슷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일본인들의 자국 제품 지키기는 한국 제품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리만큼 만성적인 대일 무역 적자 원인의 흐름을 알아야 우리가 그 흐름을 막을 수 있고 우리의 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에 좋은 보약이 됐고 일본은 재발등을 찍은 셈이 됐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힘이 비양심 국가인 일본을 넘어서 세계 속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